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번에는 주간 스포츠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한 주간의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2시간 정도 후면은 축구 대표팀의 평가전이 시작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8시부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27일에는 카메룬을 상대하는데 이번 2연전은 한국이 주전을 총동원해 치를 수 있는 월드컵전 마지막 평가전이고요. 특히 지난 6월과 7월 일정에 김민재 선수 등 주전들이 빠졌다가 이번에 합류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잘 아시겠지만 A매치 주간 직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골 갈증을 모두 해소하고 왔기 예. 때문에 기대가 더 큰 상황입니다.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전을 앞두고 전술 실험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코스타리카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실험의 방향은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는 선수 구성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경기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플레이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했고 또 훈련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최근 전술훈련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예. 그래서 코스타리카전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아주 궁금한 상황인데 예. 일단 이강인 선수의 활용 방안을 본다면 기존 대표팀 시스템 중에서 이강인 선수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건 4-2-3-1 포메이션으로 이강인 선수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면서 예. 중원 장악력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좀 더 파격적인 조합으로는 아예 투톱으로 뛸 수가 있는데 손흥민, 이강인의 조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예. 네, 만약 이강인을 투톱으로 기용한다면 다른 포지션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격에서는 손흥민 또 수비에서 김민재가 경기력을 최대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하기에 이 대표팀 경기가 그래서 그만큼 더 기대가 되는 것이겠죠? 네, 사실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레스터 시티전에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서 3골을 몰아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즌 1, 2, 3호 골이 됐는데요. 왼발 오른발 다 쓰면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 활약으로 손흥민 선수가 EPL 주간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됐고 해트트릭 중에 시즌 1, 2호 골은 프리미어리그 9월의 골 후보에도 오른 상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9월의 골 후보 8개를 선정한 결과 2골이나 지금 선정 후보에 올라 있고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 선수는 더 대단합니다.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 최고 중앙 수비수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빠른 발을 이용한 뒷공간 커버, 패스기를 예측해 차단하는 지능적인 수비, 그리고 190cm가 넘는 큰 체구를 활용한 공중볼 경합과 몸싸움까지 자신의 장점을 지금 이탈리아 리그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활약 덕분에 딱 한 달 만에 세리에 A,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는 메시와 레반도프스키도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재 위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비교가 되실 겁니다. 예. 김민재 선수는 적극적으로 세트피스 공격에도 가담을 하는 선수거든요. 키가 예.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2연전에서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말고 이강인, 김민재,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오늘 어떤 기량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예. 기분 좋게 또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골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구 플레이, 그러니까 남의 공을 쳤다는 건데 이게 그렇죠. 이제 사실 실격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윤이나 선수가 이 5구 플레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한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로부터도 중징계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KLPGA 한국여자 프로골프 협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3년 동안 출전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골프협회로부터 3년 출전 금지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기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로대회는 한국여자 오픈밖에 없거든요. 근데 KLPGA에서 여는 국내 대회는 3년이면 90개가 넘어요. 아유, 예. 그러니까 프로 선수인 윤희아 선수로서는 선수 생활에 중대한 기로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출전 정지가 내려지면 우승 시드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요. 사실상 3년 동안 국내 투어 활동길이 막힌 셈인데 그래서 이제 선수 생명을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어 진출을 모색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선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요. 예. 이제 미국이 당장 11월 29일부터 2주간 열리는 LPGA 투어 퀄리파잉 스쿨이라고 해서 예선 같은 걸 치르거든요. 예. 이걸 통과하면 LPG 무대 미국 LPGA 무대에 밟을 수가 있는데 예. 8월 8일자 세계 랭킹 순위로 75위에 든 선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윤이나 선수가 그 해당 일자를 보니까 세계 랭킹 71위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네요. 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자격은 충족한데 근데 오래 선수 생활을 하지 않고 자숙하면 순위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퀄리파잉 시리즈 출전 자격이 사라지니까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관건은 이제 타 투어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과연 큐스쿨을 보는데 제약 상황이 되느냐 이건데요. LPGA 측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이나 선수가 뭔가 제출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진출을 결정했다 해도 LPGA 측이 5급 플레이를 정말 엄청난 실격 사유라고 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면 예. 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도 윤이나 선수가 과연 가능할지 이게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LPGA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퀄리파잉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네. LPGA가 이 5급 플레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고 예.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프로야구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순위가 다 결정될 시기인데 5위 경쟁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5위 경쟁이 왜 중요하냐면 5위가 가을 야구를 가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기아가 계속 연패에 빠져 있다가 어제 9연패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이한 상태인데 정규 시즌이 10월 8일이면 다 끝나는 일정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몇 경기 안 남은 상태예요. 네. 근데 상대가 또 6위 NC였거든요. 어제 경기. 예. 그래서 격차를 한 게임 반으로 벌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 게임 반 차에서 오늘도 두 팀이 맞대결을 곧 벌입니다. 예.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두 팀이 반경기 차가 될 수도 있고 두 게임 반 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로 가는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고요. 예. 롯데도 가을 야구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 투어를 어제 경기로 다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롯데가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불꽃을 이제 태워야 하는 상황인데 어제 선두 경쟁으로 갈 길 바쁜 2위 LG를 잡아내면서 기아와 두 경기 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아, NC, 롯데의 5위 대결이 시즌 마지막까지 아주 재밌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까지 흥미진진하겠군요. 네. 자, 여자 농구 대표팀의 그 박지수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 크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이 여자 농구 대표팀 정선민호가 여자 농구 월드컵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첫 경기부터 박지수의 공백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 경기가 중국전이었는데요. 무려 44대 107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센터에서 또는 외곽에서 슛을 넣어주고 수비도 해주고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시다시피 공황장애로 대표팀에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밑 수비가 완전히 무너지고 최종 엔트리 선발 선수들도 계속 부상 때문에 빠지면서 사실상 최대 전력도 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기대 이하의 그런 성적이 나왔고요. 예. 오늘은 이제 벨기에를 만났는데 역시나 61대 84로 지면서 지금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경기를 하는데 세계 예. 랭킹에서 우리가 앞서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전력이라면 좀 1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게 예.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박지수 선수 빨리 다시 코트에 복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